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그 비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몇 분 안에 잠드는 비결이 아닙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황금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는 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의사 박성훈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86이고 지난 45년간 노년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 건강은 물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일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잠 못 드는 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도 압니다. 아, 그냥 그럴 때도 있지. 혹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시죠. 하지만 어르신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뇌에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고혈압 같은 무서운 병들이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제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이 말에 덜컥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의사로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 역시 그 길을 걸어본 사람입니다. 저 역시 지독하고 끔찍한 불면증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침대 마시기의 숫자가 새벽 2시에서 3시로 넘어가는 것을 볼 때, 그 밤이 속절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그 기분. 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성실하게 매일 혈압약도 제때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에 시간 내어 운동까지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다들 제 진료실에 오시면 한숨부터 내쉬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합니다. 자꾸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깜빡해요.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도무지 기운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왜 여전히 몸은 이렇듯 힘들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거의 언제나 질 좋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박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규칙적으로 매일 밤 8시간씩 꼬박꼬박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괜찮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식탁에 8시간 동안 그저 앉아만 있는 것과 영양 가득하고 생명력 넘치는 식사를 하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8시간 내내 앉아만 있으면 굶주릴 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저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것과 8시간 동안 깊고 몸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잠을 자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그저 생존하는 것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우리는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달력에 적힌 숫자가 어떻든 내 몸을 돌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이 깊고 편안한 잠을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십니다. 그저 체념하고 마는 것이죠.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잠이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어르신들, 돌처럼 곤히 잠드는 올해 86살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 몸은 놀랍고도 기적적인 변화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처럼 푹 주무시던 그 기쁨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것이 분명히 변할 수 있으며 변할 것이라는 산증인으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해 86인 저는 지금도 밤 10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눕자마자 잠이 들어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주 푹 잡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아니 15년 전에 저를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하루 일과에 지칠 대로 지쳐 자정에 침대에 누워도 그저 몸만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경주를 하듯 내달렸죠.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그날의 모든 걱정과 내일의 모든 만약에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혹여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해도 마룻바닥 삐걱이는 작은 소리나 밖에서 창문 닫는 소리 하나에도 번쩍 하고 눈이 떠져 그 끔찍한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이 간단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의 수면 환경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단 일주일, 딱 7일이 지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면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정신이 맑고 진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도 훨씬 더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내와의 저녁 산책을 다시 시작할 에너지와 의욕까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잠이 제 몸에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육체적 활력은 제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정신은 제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더 젊어지고 더 나아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어르신들 누구나 저와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의 양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오로지 잠의 질, 별표에 집요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의 질이 왜 이토록이나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걸까요? 잠은 단순히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바로 우리 뇌가 반드시 해야 할 때 청소를 수행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쉼없이 일하는 우리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일하고,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활동은 대사 폐기물, 즉, 뇌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밤 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쓰레기는 썩기 시작하고 벌레가 꼬이며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뇌 속 독소 중에 가장 위험한 녀석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 별표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연결된 주범, 바로 그 플라크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오직 그때만 우리 뇌의 헌신적인 청소부들이 나타나 이 위험한 독소들을 강력하게 씻어내고 다음 날을 위해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깊은 잠 속에서 우리 뇌는 마치 아주 성실한 사서처럼 일하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의 모든 기억과 교훈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고 필요 없는 쓰레기, 기억들은 파쇄하여 새로운 배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뇌 건강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자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0세를 기점으로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우리의 깊은 잠 능력은 매년 2%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그 능력이 절반까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잠 능력이 50% 떨어지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은 50%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빨리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차가 그저 절반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뇌의 힘이 그렇게 뚝 떨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듯이 아파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의 얼굴을 보는데 그만 끔찍하게도 그 아이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방금 5분 동안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끔찍한 하강나선, 즉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1.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독소가 쌓입니다. 2. 그 독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3. 손상된 뇌세포는 잠을 더욱 자기 어렵게 만듭니다. 4. 잠을 더 못 자니 뇌에 독소가 더욱 쌓입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고 치매와 우울증의 위험이 치솟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독립적인 생활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방식입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수면의 질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일찍 자리에 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으십니다. 물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진 채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은 정확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밑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물을 쏟아부은들 그 독이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절대 가득 찰 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새벽 3시에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제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수면제는 절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비상 강제 종료 스위치와 같습니다. 뇌를 부자연스럽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셧다운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럽고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뇌를 치유하고 청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약들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구조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잠드는 타고난 능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강력한 약이 아니라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사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후각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경로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이웃입니다. 특정 냄새가 순식간에 우리를 어린 시절의 부엌으로 데려다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자연스러운 향기는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우며 우리 몸이 잠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가장 아끼는 4가지 천연 수면 보조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약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제 경험상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저 작은 천 주머니나 향낭에 약간의 재료를 담아 베갯잎 밑에 살짝 끼워 두시거나 침대 머리맡에 두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4가지 천연 보물. 첫째, 가장 유명하고 신뢰받으며 그 효과가 검증된 것,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향이 그토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벤더의 활성 성분, 리나롤 등 이 뇌 수용체의 작용에 긴장을 풀어주고 심박수를 낮추며 우리를 깊은 잠으로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이것은 수면제처럼 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린 라벤더를 소량 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어 보세요. 전문가의 비결 하나, 여기에 말린 캐모마일을 조금 섞어 보세요. 마치 좋은 친구들이 힘을 합치듯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이것은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쌀겨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놀라운 재료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료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신경계를 차분하게 다스려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잠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연 종합 수면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한두 숟가락 정도를면 주머니에 담아 사용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분들께는 쌀겨와 라벤더를 3대1 비율로 섞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력한 조합입니다. 셋째, 숲속의 치유력을 침실로 가져오는 방법, 바로 소립입니다. 소나무 숲을 거닐 때 느껴지는 그 맑고 상쾌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아시죠? 그 평온함의 정체가 바로 피톤치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것으로 임상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잘 말린 소립의 향은 한 달 이상 지속되며 베개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잘 말린 소립 한 줌을 통기성이 좋은 주머니에 담아보세요. 멋진 추가 재료, 여기에 말린 쑥이나 귤 껍질, 진피를 조금 더하면 그 향이 훨씬 더 풍부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넷째, 이 재료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 혹은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피를 그저 향신료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하고 편안한 향은 우리 뇌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도록 도와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계피의 진짜 마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따뜻한 향신료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좀처럼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를 보내 잠들기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 반드시 통계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루 형태는 잠결에 흡입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막대 계피 2~3 조각을 살짝 부수어 향이 잘 나오게 한 뒤 주머니에 넣으세요. 여기에 말린 오렌지 껍질을 조금 더하면 향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성공을 위한 4가지 규칙. 자, 이렇게 4가지 보물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도구도 잘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45년 진료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 4가지 핵심 사용 규칙을 알려드릴 테니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첫째, 과유불급의 원칙.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라벤더가 좋다는 말에 베개 옆에 한가득 채워 두셨다가 밤새 머리가 맑아져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과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라벤더 같은 허브 종류는 가볍게 쥔 한 줌, 쌀겨는 밥숟가락으로 두세 큰술. 통계피는 손가락 길이의 두세 조각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수면 의식, 만들기. 우리 뇌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부드럽지만 일관되게 알려줘야 합니다. 수면 의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심리적 신호가 되는 것이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2주 동안 매일 밤 9시가 되면 15분간 잔잔한 음악을 틀고 쌀겨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음악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눈이 감기기 시작한다고 참 신기해하셨습니다. 어르신들만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향 주머니를 두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등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해 보세요. 뇌가 스스로 수면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셋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향기들은 부드럽지만 여전히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하시거나 천식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향주머니를 코에 직접 대고 절대 깊게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입니다. 항상 촘촘한 면 주머니에 담으시고 베개 위에 두지 마시고 베갯잎 밑에 두시거나 머리맡 탁자 위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잠시라도 창문을 열어 방 안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넷째, 튼튼한 토대 만들기. 이것이 모든 규칙 중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천연 보조제들은 도구입니다. 마무리 손질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이 바로 집을 짓는 토대입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밤늦게까지 침실에서 자극적인 뉴스를 보시고 잠들기 직전에 꼭 과일 한 접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딱 그 2가지만 멈췄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 그분은 활짝 웃으며 이제야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습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늦은 저녁 카페인이나 술 피하기,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기. 잠을 훔쳐가는 3대 도둑.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해로운 것을 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밑 빠진 독 기억하시죠?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는 3대 수면 도둑을 말씀드릴 테니 내가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수면 도둑, 긴 낮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소파에서 즐기는 30분의 낮잠.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께 이것이 밤잠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밤에 잘 잠의 빚을 미리 갚아버리는 셈입니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우리 뇌는 아까 낮에 잤잖아 라며 아직 잘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만약 정졸려서 견디기 힘드시다면 부디 오후 3시 이전에 그리고 2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활력 충전, 낮잠입니다. 그 이상은 밤잠의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 도둑, 다목적 침실입니다. 혹시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나요? 혹은 침대에 누워 돈 걱정, 자식 걱정에 뒤척이시나요? 이것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침대는 신성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한 가지, 즉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부관계는 예외입니다. 침대에서 다른 깨어있는 활동들을 하면 우리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는 깨어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걱정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즐기는 곳이구나 하고 잘못되어 버립니다. 만약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 아주 희미한 등불 아래서 지루한 책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잠이 쏟아질 때만 침실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 수면 도둑, 건강을 위한 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라고 혹은 속이 든든해야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며 자기 전에 따뜻한 꿀물이나 우유, 혹은 간단한 간식이나 과일 한 접시를 챙겨 드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잠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위장과 소화기관은 그것을 소화시키느라 강제로 밤새 야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휴식과 소화를 동시에 잘 해내지 못합니다. 부디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멈추십시오. 몸이 진정으로 쉴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고 나쁜 것을 빼는 것, 어르신들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도구들을 활용하신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편안하며 심오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방법들은 단순히 잠 잘 자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와 몸, 그리고 지친 마음을 지켜드리는 진정한 건강 처방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끼는 그 힘, 낮 동안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그 맑은 정신, 이 모든 것이 질 좋은 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오늘 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그저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향주머니 하나를 만들어 머리맡에 두어 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의 내일 아침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올려 주십시오. 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래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밤 나에게 편안한 잠을 선물합니다. 그 간단한 다짐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꾸준히 실천할 힘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다른 모든 분께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를 주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또 다른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깊고 편안하며 평화로운 잠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